게일 이런 분과 달리 그분들은 직업이 의사들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아픈 자들을 치료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대접을 받는데, 이 맥켄지는 진짜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일찍 캐나다인으로서 최초 조선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왔느냐? 이분도 저쪽 PEI가 있는 노바스코샤 동부의 뉴 브런즈윅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원주민 선교를 먼저 갔었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갔는데 그쪽 원주민들 사이에서 원주민 기숙학교가 있었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줬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화해의 날이냐? 몇 년 전에 여러분은 저기 지나오지 않지만 밴쿠버에서 셀모나하고 오는 도중에 캠프인데, 저는 거기를 가서 알고 있고 제가 원주민들하고 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려줍니다. 제 차로 한 15명 20명 되면 거의 한 15분 정도 가셔서 그 기숙학교 앞에서 저는 얘기를 해줘요. 깜짝들 놀래죠. 여행 왔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왜냐면 거기 원주민들이 여기를 파야 된다. 여기에 내 친구들이 다 묻혀있다. 그리고 그 사우스 톰슨강에 얼마나 많은 내 친구들이 떠내려갔는지 모른다. 자살을 했는지.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팠어요. 겨우 50cm만 판 거예요. 215군데를 팠는데 215구의 시체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죽은 걸 묻어준 거예요. 그 기숙학교 그 성당 밑에다가. 캠룩스에서 그랬죠. 동부에서 209가 나왔죠. 이 높이 남쪽에 크랜브룩에서 59가 나왔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다들 입고 있었던 옷이 이 분홍색, 오렌지색, 주황색 옷이었어요. 그때 교복이.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 정부가 난리 나고 교황도 와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아픔을 용서해달라. 그때부터 이제 이 오늘 9월 30일 날 치유와 회복, 진실과, 근데 아직까지 또 많이 부족해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래서 백인 목사가 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맥켄지가 이제 상심하던 차에 마침 저 캐나다 선교사라든가 미국 장로 선교사 협회에서 그때 미국 그 뉴스레터에서 조선으로 갈 선교사들을 구인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장로에서는 지원을 다 해주는데 캐나다 선교사로 갔던 거예요. 근데 캐나다 선교사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해주겠다. 이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럼 내가 내 자비량으로 가겠다 해서 자기 친구들 그리고 자기 약혼녀 돈을 다 모아서 결국 조선 땅에 들은 거예요. 정말 조선에서 2년간은요 여러분 상상 못할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한 나는 조선인같이 여기 구름 사이로 이건 또 어제 못 봤던 거니까 또 잘 보세요. 예, 이 프렌지 참호예요. 저 록기의 빙하의 침전물이 여기 밀려내려와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계곡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구름무늬 중층운이 막 떠있네. 와, 이것도 그래서 매일매일이 틀린 거예요. 아주. 그리고 어제 비가 와서 저 산에 눈이 내려서 어제보다 더 멋있네. 야, 여러분들 감사하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 평안도 밑에 있는 소래 교회란데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 평안도 밑에, 거기에서 2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면서 한국인보다 더한 한국인으로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동학혁명 시대였었어요.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평양 그 동네에서 일본인 1000명 죽고 불교 신님도 한 30명 죽었는데 이분만 살아난 거예요. 외국인으로서. 동학교도 분들이 이분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조선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냥 동학교도들이 같이 와서 살 정도로. 근데 결국 너무 깊은 상처와 아픔, 우울증으로 이 맥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 맥켄지 소식을 듣고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40명을 그럼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급 파송된 분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수제라고 하는 에디슨 박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1895년에 명성황후 시행 날 언더우드, 아일랜과 이 에디슨이 결국 고종을 지켜주면서 고종한테 허락을 받았죠. 광해원을 저대로 두면 다 뺏긴다.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다 뺏기기 전에 이 미국에 와서 강연을 해요. 이분이 지금 조선 땅에 엄청난 아픈 슬픈 사람들이 있지만 언젠가 이 조선은 세계 역사를 바꿀 것이다. 그렇지만 먼저 병든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교회 건축 헌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터치를 받은 거예요. 하늘이 터치를 해준 거죠.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10,000의 돈을 기증한 거예요. 그럼 수십억을 기증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연세대 그 서대문구 그 쪽에 그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에디슨은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만들고 해서 2대 학장은 한국인으로 또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백인 의사들이 아니 저 무식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총장으로 하느냐 했을 때 아니다, 저분들은 엘리트다. 여러분들 조선인들은 내가 이미 얘기하기 전에 영국 군인들도 인정해줬고, 여러분 거문도에서 이 영국이 2년간 있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어 못하는 영어를 다 배워서 도움도 주고, 그리고 이 5,000년 역사의 뿌리는 우리 같은 백인들은 모른다. 그래서 같이 왔던 그 게일도 정말 존경하는 조선인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을 그렇게 존경한 거예요. 왜냐면 한글 성경으로 다 번역을 하고 한글로 철로역정 같은 거 번역을 해서 조선 개화에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미국 선교사들도 언더우드라든가 펜질러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미국이 베어돌 루즈벨트하고 일본의 그 천황이 백두 가스라 조약을 몰래 맺어요. 1905년에. 그 뭐예요? 일본이 조선을, 미국은 태평양을 병합한다는 밀합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은 되도록이면 일본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반면에 캐나다 선교사들은 도리어 일제하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필드라는 분도 얼마나 위대해요. 33+1이죠. 불교, 기독교, 불교 다 인정하시지만 이분은 외국인이잖아요. 캐네디언.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저한리 학살 사건을 세계 알려서 해방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국립현충원에 묻혀 계시는 분이고, 게일 선생님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스터 션샤인의 1905년 일제의병 사진 한 장 봤을 거예요. 그곳에 김구 선생님이, 김자진 장군이, 홍범도 선생 장군이 있었을 그 사진 속에 그 어린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보내는 거죠. 이렇게 조선에 군인들이 있는데 일제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도움을 줘라. 그 한 장의 사진인 세계를 또 알리게 되지만 아프죠. 그 사진을 찍었던 분은 토론토 스타 기자였던 맥켄지였었어요. 이분도 이름이 맥켄지 기자. 다 캐네디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저한테 무슨 장령들 얘기한다고 삐져있지 마시고
지금 이 5분간의 기억을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밖에 모르는데, 바로 원산 대부흥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로버트 하이티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원산에 가서 시작을 하는데, 맨날 저기 밤새도록 이 세 가지 소리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개소리, 다듬질 소리, 구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선교를 왔는가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중국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피신해 있던 그 캐나다 선교사, 여자 선교사 두 분이 마침 원산에 와가지고 휴식하면서 리트릿 운동을 하다가 이 로버트 하디를 불러낸 거예요. 근데 이제 로버트 하디가 강연자로 왔는데 좋은 얘기 해주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선택한 이 민족을 네가 왜 지랄하느냐.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로버트 하디 캐나다 선교사가. 그때부터 이제 전 조선 땅에 각성운동이 돼서 평양 대부흥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00년 전까지 다 무당의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저 중남미는 선교사들, 가톨릭 수도사들이 다 학살하면서 라스베가스는 수도사가 들어왔는데 거기 원주민이 살려서 보냈어요. 근데 군인들 데려와가지고 다 학살하면서 어떻게 스페인의 나라를 만들었던 거지. 여러분, 저 하늘은 크리스찬을 떠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13명 어제 레인보로 무지개로 선택해 준 것 같지. 그래서 저는 이 땅 원주민들을 선택 치유하러 갔던 맥켄지가 조선의 역사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희생이 로버트 하디, 에디슨, 페니, 게일, 이런 분들의 세계 캐나다 최고의 수재들이 조선 역사를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캐나다의 원주민들과 선교사들을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이 블랙풋 부족의 이 마을에도 저쪽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마을에 갑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선교하고, 저 밴쿠버 아일랜드 수많은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수십 년 전부터 캐나다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준 감독이란 분도 2013년에 천국의 아이들이란 영화들이 뭐냐면 캐나다판 위안부 이야기예요. 70년 나와요, 그 영화 제목 천국의 아이들.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이 너 캐나다 가서 이런 영화 만들어라 했대요. 아니, 나 돈도 없는데 무슨 영화야 했더니 너 가면 다 돼. 아니, 돈이 막 수두룩 떨어졌죠. 뭐 저도 했어요. 저도 강연 저기 모임에 가서 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런.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딱 3분만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모아서 인디언 기수학교에서 그 가톨릭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혼혈을 시켰어요. 성선교. 그리고 막 입양을 한 살 때 입양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백인 가정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전 캐나다가 또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의 원주민 활동에 많은 파트가 다 코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동남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백인들도 이 원주민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상처를 너무 좀. 그렇다고 중남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관계없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코리안들은 엉덩이에 몽고 반점을 가졌었고, 100년 전에 조선에 와서
목숨을 걸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감사하시고, 특히 캐나다 군인들, 저 비팔이라는 분이 원주민으로서 최초 저 북쪽에 이눅식 그 부족이에요. 누나부 부족. 이분이 내가 캐나다에 정상적으로 살려면 한국 군대 캐나다 같이 평화 유지군으로 가는 걸 도와줘야겠다 해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500여 명의 원주민들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어제 잠깐 얘기했다시피 도움을 줬던. 그래서 간접적인 선교사 그리고 직접적인 원주민 군인들, 캐나다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1년 워킹 퍼밋이 이제 몇 년이에요? 4년 동안 워킹 퍼밋을 주고요. 나이도 30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만 35세까지 혜택을 주게 된 거예요. 이 캐나다 정부가. 고맙고 너무 고맙죠. 한국 뭐 직장 잡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 올해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캐나다에 도전하고 있고, 저도 뭐 2년 전에 제가 추천해줬던 친구가 이 캘거리에서 내년 겨울에 이제 영주권을 받아요. 작년에 워킹 퍼밋에 가서 일을 지금 킹조 스시라는 데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영주권 받아준 친구들도 수명 그렇게 말을 계시고, 이거 어찌 캐나다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캐나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 한국과 관계를 있었구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많이 나. 자, 또 20분쯤은